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6일 금요일입니다. 일단 최근에 파도 거래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유튜브 여기저기서 이 파도에 대한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저도 궁금해서 이제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보고는 있거든요.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 뭐 제가 또 모르는 내용을 또 새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좀 영상들을 보는데 야,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이 파도를 테마주로 또 칭하는 어떤 또 특정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열어놓진 않을게요. 그 사람들을 또 비방하는 꼴이 되니까.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파도가 뭐 테마주입니까? 뭐 억지로 좀 끼워 맞추면 뭐 AI 테마주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애초에 이 파도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 이 가치주, 그리고 성장주라고 지속적으로 저는 강조를 드리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테마주라고 하면은 정말 이 급등 급락이 심한 그런 이제 종목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정치 테마주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이지만 이제 뭐 대선에 나간다는 이슈로 뭐 에코 관련주 뭐 에코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종목이 막 상한가 가고 과거에 이제 대구 시장이었던 이 홍준표 시장이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이슈에 의해서 이제 뭐 관련주인 뭐 경남스틸이라고 하는 종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테마주로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파도를 테마주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고 또 한 가지 파도가 파운드리 기업이래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죠. 파도는 공장이 필요 없는 반도체 설계만을 주력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은 지금 미국 현지 쪽에 파운드리 공장 열심히 지금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파운드리는 공장이 있어요. 팹리스는 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설계에 주력하는 회사기 때문에. 근데 파도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언급을 하길래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결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된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뭐 두더지 마냥 아무도 언급하지 않다가 거래 정지 풀리고 거래 재개돼서 막 폭등하니까 그제서야 지면 위로 올라오는 좀 그러한 행태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그 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 메시지로 파도라고 남겨주시면 뭐 대응점을 잡아주겠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그냥 노출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문자를 보내라고 합니까? 영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텔레그램 채널에 바로 초대를 해서 정보를 제공해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어떤 특정 번호에다가 막 뭐 문자를 남겨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를 노출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뭐 오전 시황에 이제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이 텔레그램 채널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영상 아래쪽에 댓글 확인하셔서 입장을 해주세요. 이 미국 증시가 하루에 악재만 5개가 터졌습니다. 어차피 시장을 조정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 악재가 하나씩 막 연달아 터지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한 번에 터지고 화끈하게 조정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악재는 빨리 지나가는 게 맞아요. 최근에 이제 알파벳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예상치를 이제 크게 웃도는 이 자본 지출 자체가 투자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어제와 오늘 기술주, 뭐 소프트웨어 등등등 해서 이제 좀 이 경계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가격들이 급락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뭐 비트코인 지금 연이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고용 지표 역시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이런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업종 역시도 추가적으로 급락한 상황입니다. 다만 뭐 중요한 점은 결국 지금 현재 투자 과열 기대 조정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애초에 뭐 악재가 나와 줄 거면 한 번에 나와 주고 차라리 빠르게 조정받고 화끈하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좀 이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자, 결국은 이제 파도 이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예고. 제가 이제 거래 재개 풀리고 두 번째 점상 갔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잡아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기준점을 어디에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2월 5일 어제의 종가가 3일 전일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했죠. 그죠? 거래 재개되고 나서 2배 올랐습니다. 그죠? 5일 전일의 종가보다 당연히 60% 이상 네, 상승을 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투자 주의와 이 경고 위험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고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예상대로 이렇게 지금 오늘 하루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대로라면은 다음 주 월요일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거래 재개된 이후에 어제가 가장 이제 큰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이제 앞전에 상장 직후에 요 고점 영역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몇 차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꾸준하게 드려왔었기 때문에 이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요 12,000원 이하 구간 여기서 이제 한번 타점을 또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상승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를 그려갔었던 요 라인이었죠. 그래서 상단 25,000원 이렇게 박스권 상단 잡아드렸고 하단으로는 21,000원 최대는 2만 원까지 이렇게 이제 잡아드렸었기 때문에 두 차례의 이 추가 매수의 기회가 다가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대부분 수익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네, 기분 좋게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또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손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또 목표를 어제 잡았죠. 12,000원으로 기준으로 해놓고 정말 10배거 곱하기 10 그래서 12만 원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아놓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만 지금 더 올라가서 48,000원 이제 전고점 뚫고 네, 최고점이죠. 최고점 47,100원 뚫어내고 48,000원을 가게 되면은 일단 12,000원으로부터 곱하기 4배. 요게 이제 달성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느 구간에서 잘 지켜갈 것이냐 제가 미리 또 다 예측을 분명하게 해드렸었죠. 제가 영상 꾸준하게 또 찍어 드려 와 오고 있기 때문에 자, 4만 원. 요거 이제 제가 분명히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하게 100%딱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웠습니다만 4만 원 전후 구간, 조정 시에 4만 원 조정 구간을 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저가가 41,100원 그리고 오늘 저가 역시도 45,550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예측한 것들이 들어맞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힌트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준점이라는 걸 또 하나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준점? 이 파두라고 하는 기업의 현재 가치는 얼마로 책정이 되는 게 맞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그동안에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2025년 1,000억 원 규모의 매출 네, 달성이 됐다라고 가정하고 멀티플 그냥 20배를 주게 되면 보통 이제 20배 주죠. 시가총액 몸값을 책정할 때 그러면 2조 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4만 원 초반대면은 어찌됐건 지금 시가총액 2조 원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켜간다라고 기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정 시에 4만 원 전후 구간을 반드시 좀 지켜주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역시 이틀 동안 이제 수량 배분 이제 우선 체결 원칙으로 이제 점상 진행이 되면서 거래량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네, 실시간으로 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또 어마어마한 또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지금 현재 구간을 또 잘 유지를 시켜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거래량이 줄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 자체가요, 뭐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좀 다음 주를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보면서 가야 되겠고, 오늘 종가로 급등을 시켜놓고 또 마무리가 될 수는 없어요. 투자 경고, 투자 위험 종목 지정, 뭐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또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관리의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좀 이런 관점으로 좀 놓고 보고, 오늘은 어느 구간에서 또 마무리가 될 것인지 좀 지켜보고 장 끝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어제 또 미국 증시가 또 하락하는 좀 이런 모양새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우리 증시 역시도 네, 하락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마지막인 오늘보다는 다음 주를 더 기대해 보는 네, 그런 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 지금 거래 재개 이후에 막 이렇게 폭등한 이유를, 이게 참 그래요. 이 스페이스 X의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의 뭐 일부, 뭐 소규모의 SSD 컨트롤러를 공급한 사례가 마치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분명하게 보여드렸었죠, 여러분들. 이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에 이 파두의 SSD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요 이슈는요, 이미 2024년 11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마치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또 황당한 이야기들에 너무 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두의 이 컨트롤러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제가 최근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좀 많이 해놨었는데, 뭐 가장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지금 낸드 컨트롤러 다 개발을 해서 완성된 SSD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파동 걸 갖다 써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샌디스크 쪽, 그죠? 샌디스크의 고성능 SSD 제품에는 파두의 컨트롤러가 대부분 탑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고객사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그리고 또 어디죠? 엔비디아 뭐 이런 이제 기업들 쪽으로 다 공급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파두의 어떤 기술력과 앞으로의 어떤 성장 부분에 있어서 확신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우리 정말 이 텐베거를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저는 꾸준하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제도 이제 305억 규모의 이 공급 계약 공시. 이게 이제 글로벌 항공 우주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공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렸었고, 그 근거로 2024년 11월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요, 이제는 뭐 1,000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그런 매출이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제 2026년에 나와줄 수 있을 것이냐.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이 커져가는 실적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 방향이 충분히 결정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이제 5세대 컨트롤러 이후에 이제 6세대, 7세대, 8세대, 그리고 앞으로 뭐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라는 것도 제가 자주자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어떤 개발, 발전하는 기술력 속에서 파도가 지속적인 고객사 확보와 안정적인 수주, 그리고 증가하는 수주와 함께 정말 텐베거 갈 수 있는 그런 향후의 흐름을 좀 기대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꾸준히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시는 종목을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 이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영상은 제가 지금 열어놓진 않았는데, 요게 상당히 많아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따로 찍을까라는 고민도 해봤는데, 좀 요렇게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파도 영상을 좀 일단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고 그 뒤쪽에 좀 이제 언급을 좀 해드리면, 이 파도 영상도 보시면서 요 종목을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또 쭉 시청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의 지금 최근에 뭐 가장 큰 이슈는 이 로슈의 이 허셉틴이라고 하는
이제 약물이 있죠. 이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게 아마 그 투투 증인가? 제가 이름은 제가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지금 확인은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이름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이제 유럽 쪽에 지금 진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사실상 뭐 모멘텀적인 부분 그리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이제 이 의약품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키트루다도 있고 면역 항암제 중에 키트루다 그리고 뭐 이제 허셉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옵디보나 이제 이 티센트릭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약물들이 있는데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를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약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쉽게 이제 복제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앞으로 또 굉장히 커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들 이런 부분들과 이제 위탁 생산, 뭐 CDMO라고도 하죠. 뭐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만 이 사실 뭐 또 미국의 어떤 뭐 생물 보안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결국은 또 이 중국에 대한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뭐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규제, 억제, 제재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반사 수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제 향후 모멘텀이 발생이 되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허셉틴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들 이 유럽 쪽 시장의 어떤 진출과 함께 어느 정도의 또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앞으로 이제 위탁 생산 부분에 대한 어떤 규모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지금 뭐 주가적인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뭐 쌍봉 찍고 지금 내려오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는 좀 바닥을 지지하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신규 매수 관점 부분에서는 네, 지금도 사실상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이 계실 테니까 또 댓글로 이제 또 찍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일봉상 21선을 지금 이탈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역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10,000원 초반대 1만 원 초반대 지지가 줄 경우에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한번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5일선이 이제 21선을 다시 한번 좀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한번 내 이평선들이 정배열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제가 또 한번 재확인을 해서 또 따로 영상을 제공해 드리던지 아니면은 파도 영상을 찍으면서 후반부에 좀 언급을 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제가 그렇게 대응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영상이 좀 많이 길었네요. 그죠? 오늘 뭐 파도 역시도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지금 외인 기관들이 좀 열심히 담아주는 이런 모양새인데 왜 팔았나 모르겠어요. 어차피 현재 구간에서 어차피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인데 그리고 상장 당시에 이제 투자했던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뭐 여러 뭐 집합 투자 기관들이 또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미 사실상 뭐 이 자리에서 뭐 엑시트를 하느니 많이 뭐 그거는 저도 의미 없다라고 봐요. 엑시트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어차피 우리는 10배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매일같이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이 10배 달성하는 순간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여러분들 꼭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텔레그램 채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건데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조금 더 들어오시면 이제 350명 돌파하네요. 그죠?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종목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꼭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네, 시장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좀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최대 5%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파도가 어디에서 이제 종가 마감이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장 끝나고 다시 한번 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